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2월 16일 북한에서는 광명성절, 즉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이죠.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태양절 4월 15일, 그 다음에 2월 16일 광명성절입니다. 근데 광명성절인데 지금 조금 전에 연합통신을 통해서 연합뉴스를 통해서 들어온 트럼프 얘기 들어보니까 모골이 송연해요. 왜 웃어요? 그냥 모골이 송연하다는데. 모골 송연하기 전에 네. 그 80년대 주사파들, 네. 지금 이 정권을 핵심을 다 차지한 친구들이 네. 주사파 할 때 하던 그 있잖아요. 위수김동, 위수김동, 친지김동. 의외로 모르시더라고. 한번 해봐요. 내가 알려드릴게. 내가 예전에 MBN에서 그건 피안도 말해주시라요. 위수김동 하면 내가 위수김동. 그 먼저 우리 주사파 우리 학생들이 위수김동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친지김동, 위수김동. 그 위수김동, 친지김동 참 하면서 북한 참 허벌나게 따라다녀. 부역질 하던 친구들이 정권을 잡아 있으니까 참 나라가 위태로운데, 네. 위수김동도 죽고 친지김동도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걸고 김일성 왕조 국가의 정말 운명을 걸고 해왔던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네.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 듣고 왜 이렇게 또 김이 확 빠지셨어요? 아니 트럼프 얘기 요즘은 간단해요. 좀 트럼프가 보면 미국이 어떻게 재정적 비상사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갑자기 묻지도 않는 말을 턱 내뱉은 것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테스트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발사. ICBM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 아니 장거리니까 장거리 미사일 실험만 안 하면 우리는 만족이다. That's enough. 그러니까 우리 충분하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저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이런 책들 나왔지 않습니까? Fire and Fury,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그다음에 Fear. 이게 트럼프 밥 우드워드가 쓴 거죠. 밥 우드,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했던 워싱턴 포스트 밥 우드워드가 Fear. 했는데 여기에 그려지는 인간 트럼프, 정치인 트럼프는 참 허접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돼서 저는 하도 욕을 해놔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 대통령인데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하는 이 코멘트들을 보면서 네. 큰일 났다 대한민국. 이 사람은 이 책에 그 트럼프 인더 화이트 하우스 이런 데 보면은 네.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CIA하고 미 국무부가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좋은데요. 이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트럼프 대통령, DNI 국장 등 미 정보기관 국장들이 몽땅 의회에 나와서 미 상원 청문회 나와가지고 증언했는데 했더니 야 너 좀 더 배워라. 학교 다시 가라. 문제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예. 왜 이렇게 나이브하고 예. 패시미스틱하냐? 네. 왜 비관적이냐? 나는 부동산 브로커인 나는 다 해낼 수 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그리고 이 양반이 내뱉는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CIA, DNI 이런 DIA 국가 국방정보국 이런 데서 와서 보고할 때 좋은 거 이렇게 졸다가 시간 얼마나 했겠습니까? 30분이면 160분이겠지. 그럼 졸다가 DIA 국장이 실험 안 하고 그 정도 이러면 하나 입력되고 몇 가지 이제 입력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김정일은 경제 강국이 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전쟁을 막았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오바마가 군사적인 제재, 북한 핵시설들에 대한 어떤 핀포인트라고 하나요? 이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했으나 이거 해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 피해를 과연 우리 미국과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건 도저히 못한다고 CIA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든 그 북한 핵에 대한 그 인식, 그 소양 이런 게 참 우리 같이 한 20여 년 북한 핵 문제를 제네바 핵합의 때부터 지켜온 사람으로서는 정말 까무라치겠어요.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정말 이거 좀 믿을까?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북한 핵 문제가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 가서 얘기 좀 하겠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만나러 왔던 이해찬 문희상 씨가 내놓는, 이해찬 집권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는 북한 핵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허망하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자, 너무도 흥분하셨어. 그래요? 너무 쏟아냈지 마요. 자, 낸시 펠로시 만나가지고 숨 좀 죽이시고 자 보세요.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쟁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가 가장 고조됐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까 말했던 Fire and Fury 그리고 2018년 작년 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Bloody Nose라 그래갖고 이른바 코피 터뜨리기 작전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빅터 차 대사 결정됐다가 뭐 철회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트럼프 욕 그만하자고요.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트럼프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 뭐 우리 김영광 실장까지 뭐 펄펄 뛰고 있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 봐갖고는 아니 북한이 수소폭탄 할아버지를 가져도 ICBM만 없으면 미국은 안전해요. 그렇죠. 뭐 배에다 실어서 갈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두 번째 태평양을 건널 수도 그렇죠. 없고. 태평양을 건너 들고 건널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이 ICBM 실험이나 핵 실험만 하면 미국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진심을 얘기한 거죠. 동맹국인 우린 배려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배려해 줘야 됩니까? 그럼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 이제 트럼프 얘기 욕 그만하고 우리가 더 화나는 거는 앞서 지적하셨던 아니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벼락을 맞기도 했고 아니, 강 건너가 아니죠.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불구경이에요. 태평양 건너 불구경인데 당장 우리가 보면 숫덩어리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2위라는 국회의장과 집권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양반이 이번에 미국에 5박 8일 동안 13명인가 14명 국회의원들 우우 몰고 가서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만나고 뭐 조야의 사람들 만난 다음에 내놓은 결론이 이거는 딱 결론은 이자들이 도대체 김정은의 대변인이야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과 집권당 대표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형식적으로도 형식 면에서도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거죠. 네. 아니 국회의장이 왜? 하여튼 이게 낸시 펠로시가 정답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나는 북한 신뢰하지 않는다. 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남한의 무장 해제다. 남한의 무장 해제다. 그러니까 거기 갔던 뭐 이 저 햇볕 정책 할 때 뭐 왔다 갔다 했던 이 양반들이 정동영 뭐 문희상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거는 클린턴 정부 때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했던 페리 프로세스를 복원하는 것인데 민주당인 당신이 왜 이렇게 쌍지팡이 들고 그러냐 좀 가만히 있어라. 문 대통령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북한 제재해 주라는 거 똑같네. 정은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 가서 구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들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그 문제들 비관적인데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데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희망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당신들 참 희망사항이 크군요. 희망사항이 미스풀 싱킹 이렇게 세게 하냐 얘들아. 얘기해요 얘들아.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다들 미국 의회가 북한 핵 문제를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와가지고 딱 브리핑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브리핑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오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거예요. 뭐냐니까 미 상하 양원에서 크루즈 의원이라고 해서 상원 아주 대권 도전했던 사람이죠. 두 사람이 보면은 편지를 써서 화이트하우스에 보낸 거예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되지 않는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어깃장을 놓으면서 독자적으로 갔을 경우는 대한민국의 은행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기업을 갖다가 제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거명을 했어요. 강경화 장관 이름을 거명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다니면서
북한이 뭐 어쩌고 제재해 주자고 제재해달라. 이 얘기하는 건 이거 곤란한 것 아니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평양 갔는데 그런 대기업 총수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기업도 이른바 미국의 제재 대상에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미 상원의 지도자들이 그것도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 리더들이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의 파기가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경고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해찬 대표나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들어와서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는 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말이죠. 아무 말이 아무 하는 말이에요. 거죠. 뭐 우리 갔다 왔으니 내가 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 경상도는 벌소리라 합니다. 벌소리. 그 이해찬 당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스티브 비건 북한 핵 특별 대표죠. 예. 비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정상회담 이후에도 네. 계속 계속 실무회담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일? 지금까지 이게 뭔 개소리예요? 말소리인지 뭐 소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얘기에 대해서는 협상이 뭐 진도가 나가지도 않고 이게 뭐 이렇게 지금 뭐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한 건데 정상회담이 끝나고 실무회담을 하면 그러면 도대체 앞뒤가 뭐 탑다운이든 뭐 바텀업이든 간에 뭐가 바텀업 뭐 탑다운을 하더라도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뭐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가는 거지. 정상회담 끝나고 뭐 그러니까 비건이 이런 얘기 정상회담 해봐야 우리가 비핵화 남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마음을 열고 통 크게 협력해가기로 했다. 김정은이 고맙다. 그 트럼프 역시 뭐 세계의 지도자 이런 뻥 까고 나서 그걸 뭘 좀 또 뭐 좀 챙겨볼 수 있을까? 또 회담을 해야 될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서 이해찬 씨가 뭐라 그랬어요? 비건 얘기를 듣고 보니 네.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가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건 이야기는 날짜는 정해놨으니 27일, 28일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 사진은 찍겠으되 사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어떤 합의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아무것도 합의된 바가 없으니 일단 사진 찍어놓고 또 한번 또 가보자 이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막 이렇게 정치조대 하니까 네. 우리 언론에서는 아무 말 보도가 막 쏟아지죠. 아무 말 보도가. 지금 미국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조금씩 들은 걸 또 뭐 해주는데 JTBC 보도를 봤더니 예.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기로 뭐 실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변 핵 시설을 어떻게 폐쇄를 합니까? 어느 학자가 그 얘기했어요. 뭐 요즘 또 새로 뭐 CVID 얘기하다가 FFVD 얘기하다가 이번은 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 CVC라는 또 개념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의 또 이 이른바 관대 학자들이 그게 트럼프적인 건데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얘기고 포괄적인 그리고 검증 가능한 캐핑이라는 게 이제 동결이라는 뜻이거든요. 동결이라는 얘기인데 뭐 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전제가 미국은 북한이 핵을 10,000개를 갖고 있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미국만 안 오면 되니까. 낸시 펠로시가 문희상 이해찬 만났을 때 네. 한일 관계 악화가 걱정이 된다. 지금 네. 한미일 뭐 삼각 동맹 체제돼 있는데 그러면 문희상 의장을 이제 콕 핀포인트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문희상 씨가 문희상 씨가 좀 대한민국은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뚝 건드리면 저 왼수 사이로 뭐 주먹질하고 그냥 멱살 잡고 죽기 살기 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한일 관계에서 항일 투쟁의 선봉으로 나선 거는 문희상 씨가 처음인 것 같고요. 그 양반이 원래 한일 의원연맹 회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문희상 씨가 요구한 게 지금 일본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아키히도 일왕이 이번에 이제 정범의 아들인 히로히토의 아들인 아키히토가 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일본 한일 과거에 대해서 진정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데 그 양반이 4월 말에 퇴진해요. 퇴임하잖아요. 퇴임하는데 그러니까 퇴임하기 전에 가서 우리 할머니 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만져주면은 그게 감성적 접근이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한일, 한미, 미일 삼각 동맹의 어떤 그 고리들을 끊기 위한 어떤 악의가 있지 않으면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그렇죠. 속은 시원하고 문희상 근데 우리 구한말의 역사를 봤을 때 구한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IMF 때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에 IMF 환란 중에 하자. 이렇게 일본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자 JTBC가 보도했더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각국이 지금 뭐 논의를 시작했다는 아니. 제네바 핵합의 때는 일본이 한 20% 정도 경수로 비용 내줬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일본 천황 너 사죄하라고 지금 멱살잡이 하면은 일본이 비용 내겠다고 할까요? 국익에 손실로 오는 겁니다. 주둥이질을 해서 속은 시원한데 다 우리 손실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보면은 국회의장이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보면 그야말로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고. 지금 좌파들이 보면 자기 피땀 흘려서 뭐 해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주로 입 갖고 립 서비스 갖고 살아오던 좌파들, 진보 좌파들, 그야말로 지금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로 점점 몰려가는데 여전히 김정은이 눈치 보고 아까 위수김동, 그렇지 진직임동. 진직임동 또 하나 생겼어요. 새 뭐 보이 있습니까? 아이 참. 백위김동, 백위김동 백두산 정기를 받은 위인 김정은 동지. 백위김동. 위인 그러니까 맞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눈치를 실실 보면서 가가지고 김정은이 대변자 노릇을 하고 왔으니 네. 이게 미북 협상이 뭐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트럼프한테 야 트럼프 너 임마 공부도 좀 더 하고 우리가 지금 목숨이 걸린 절실한 문제니까 5천만이 목숨이 걸렸다. 5천만원 목숨이 걸렸다 좀 진작 해달라. 우리가 북한과의 뭐 이렇게 협상해서 뭐 부담이 생긴다면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부담 갖겠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 말 판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태평양권도 불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뭐 무슨 백이김동 동지 잘 봐달라고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이게 나라 꼬라지가.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대표 왜 갔어요? 그 나머지 맨 보니까 아까 문희상, 정동영, 이정미 등 쭉 거기 가서 보면 이른바 백두정기 이어받은 저 위인 맞이 김정은 동지 얘기하는 판에 왜 따라갔습니까? 왜 따라왔어 그게? 참 할 일 없는 사람. 아이고.